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이 미국 출장을 갔다가 디즈니랜드에 갔었는데 선물을 산다고 VHS로 인어공주 더 리틀 머메이드 데이인 거를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봉을 하기 전에 봤어요, 한국에. 물론 당연히 자막도 없죠. 막 수십 번을 돌려보면서 아, 애니메이션이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웬만한 부분에 대사를 다 외울 정도로. 아, 진짜요? 네. 저는 개봉할 시절에 고등학생 정도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만화를 영화관에서 본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그거를 좀 바꿔놓은 아, 그 뒤에 이제 한 10여 년에 걸쳐 디즈니 전성기가 계속되는데 디즈니를 상업적으로 성공시켜 놓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애정이 있었던 그런 맞아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의미로건 나쁜 의미로건. 안나, 쿠팡플레이의 안나 같은 경우에 저는 그 드라마를 전혀 좋아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감독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수지를 예쁘게 화면에 찍어내는 거 외에는 다른 인물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이야기를 어떻게 굴릴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였어요. 근데 쿠팡플레이 측에서 억지로 난도질을 해가지고 자기네 맘대로 내놨을 때 저는 안나를 응원을 했거든요. 아, 드라마 자체의 퀄리티와는 상관없는 이유로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는 사실대로 말하면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을 실사 영화로 만드는 이 시리즈에 대해서 왜? 굳이?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거든요, 쭉. 네. 그런데 이번에 인어공주 그런 논란이 터지고 이 영화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첫날 봐버린 거지. 그런 식으로 문화를 뭔가를 응원한다는 입장에서 소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저는 영화 자체는 그냥 예상한 대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까지 디즈니 실사 영화들 쭉 봤으면 알겠지만 자, 옛날 집을 새 집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 사람들이 좋아했던 이 대들보랑 천장이랑 이거는 다 가져가서 지어야 된다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작품도 안 나오고 완전히 예쁜 작품도 안 나오고 뭔가 옛날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즐길 만한 구석이 있고 아, 이 노래 또 나오네, 내가 따라 부를 수 있는 건데 라든가 이런 장면이 실제로 살아있는 배우가 찍으면은 이런 식으로 보일까 했는데 정말 그렇게 보이네 정도로 원래 있던 것을 완전히 뒤집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가져가 가지고 그걸 어떻게든 나머지 부분을 실사에 맞게 맞추는 것 때문에 애니메이션에서 사람들이 어떤 그 논리의 점프라든가 개연성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주고 괜찮다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은 애니메이션에서 인어공주가 모래사장에 이제 처음에 인간이 돼가지고 올라왔을 때 이거 발견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누구죠? 그 왕자가 발견. 네네네네. 맥스라는 에릭 그 왕자의 걔가 네. 해변에서 냄새를 맡더니 인어공주를 발견하고 바로 그래서 둘이 상봉을 합니다. 네. 이게 거의 왕국이 아니라 마을이고 네. 왕자가 촌장일 때 가능한 얘기거든요. 네. 이거를 그대로 넣어놓으면 당연히 저게 뭐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영화는 인어공주가 막 어부의 그물에 걸려서 올라와가지고 왕국을 거쳐가면서 성으로 이렇게 데려가지고 그 사이에서 원래 없던 노래 For the First Time이라고 인어공주가 이제 인간 세상을 처음 목격하면서 어떤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되게 호기심 있게 바라보는 그런 곡을 넣어가지고 했는데 이런 식의 부연 설명, 이런 식의 배경 그런 빌드업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거의 1시간이 늘어났어요. 논리로는 말이 돼. 개연성은 생겼어. 근데 그 1시간이 다 재밌었다고는 저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애초에 이러한 중간에 거쳐가야 되는 지점들이 필수적 내러티브의 지점이라기보다는 원작에 있어서 이게 인기가 있었으니까 그대로 박아놓는다. 좀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이야기로 만드는 과정에서 지루해졌다. 저는 그런 점은 좀 아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가 제 기준에서는 뭐 7, 8점 사이 수준. 근데 응원을 하고 갔던 게 사실이에요. 어떤 기분이었냐면은 영화가 아주 개판으로 나오진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맞아요. 그 혐오 세력에 힘을 좀 실어주게 되는 봐라. 너희 디즈니가 이렇게 피스니 뭐니 하면서 관객들을 가르치려고 드니까 이상한 작품이 나오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그런 기제로 쓰일 것 같아서 물론 어떻게 나오든 욕은 하겠지만 맞아요. 어쨌건
아세요? 원작에서는 조개 껍질 브라자 차고 네. 나왔던 네. 뭐 그런 거 다 똑같이 해가지고 나오면은 이게 영화인가 코스프레지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싫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저건 나의 에리얼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뭐 오케이, 그거 뭐 느낌까지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예. 안 예뻐 보인다라든가 안 어울려 보인다라는 것도 저는 다 어떤 감상의 영역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돈 내고 보는 건데 좋다 나쁘다 말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다만 이제 사람은 기본적으로 너 인종주의자야 하면은 아니다라고 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못생겨서 못생겼다고 하는 게 왜 인종차별이냐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면 너 주연 배우한테 못생겼다고 해본 영화 있느냐 하면은 쉽게 대답을 못해요 사실. 미국 내에서 로튼 토마토를 통해서 평가를 보면은 전체적인 평론들의 컨센서스라고 하죠. 합의에 이르는 지점 보면은 실제로 할리 베일리가 굉장히 빛났다. 영화 내에서. 에리얼 그 자체였다라고 했고요. 할리 베일리는 뭐 10여 년간 미국에서 계속 활동해왔고, 우리나라 이영지처럼 Z세대를 대표하는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로 돼 있지만 우리 눈에 안 예쁠 수도 있죠. 근데 못생겼다니 뭐 참돔이라니 크라켄이라니 이런 식으로 너가 한 영화의 그 주연 배우를 까대본 적 있냐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흑인이니까 맘 놓고 까는 거야. 사실은 마음속에 내가 그거를 내 입으로 말하고 싶진 않지만 베이스로 그냥 깔려 있는 거야. 네. 깔려 있어가지고 아주 쉽게 그런 말을 내뱉는 게 아닌가 라고. 그렇지만 선을 넘어도 되게 시계 넘다 뭐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가 인종주의자라는 거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돌려가면서 다른 식으로 이 영화에 대해서 공격하는 걸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딴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원작 훼손 아니냐, 안데르센이 쓴 거 얘기입니다. 원작에서도 인어공주가 백인으로 나와 있는데 왜 여기를 흑인으로 바꿔놓느냐 뭐 이런 말인데요. 그렇게 말하면 사실 89년도 애니메이션은 원래 슬픈 결말을 그쵸. 해피엔딩으로, 원작 훼손을 얘기하려면 거기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원작에 플로운더라든가 뭐 세바스찬이라든지 스커틀이라든지 그런 주변 인물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원작에 보면은 뭐 노예 여자들이 나와서 춤추는 장면인데 뭐 그런 것도 나온 것도 아니고, 원작에 보면은 그 목소리가 없어지고 걸어다닐 때마다 발이 칼로 찔리는 듯이 뭐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뭐 원작 다 빼고 이제 네네. 되게 어린 순화된 버전으로 만든 게 89년도 버전이고, 그걸 이제 그대로 복붙 비슷하게 해서 좀 수정을 가한 게 현재 버전이 되는데 맞아요. 핑계다. 그쵸. 예, 결말을 바꿔버렸는데. 네, 그렇죠. 그럼 똑같은 욕을 네가 숭배하는 89년도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못하죠. 네, 그 안데르센이 살았던 그 시절에 흑인 여성이 발견됐으면은 주인을 찾아줬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노예였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판타지의 세계가 안데르센이 썼던 인어공주 얘기가 안데르센 시대에 바로 그때 얘기라면은 그 반지의 제왕은 1920년대 이후에 배경이 되는 거니 생각 자체가 없는 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가 상상하고 그려내는 동화의 세계는 좀 더 평등하고 네. 좀 더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네. 누구나 자신의 어떤 자화상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브리저튼 넷플릭스의 드라마를 보시면은 거기도 흑인 여왕이 네. 나오고 흑인 귀족이 나오고 네. 그걸 두고서 이게 시대적으로 맞느냐를 따지진 않죠. 맞아요. 우리는 이미 그 하나의 세계관 핍진성을 받아들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인종주의자가 아니다, 여기서 흑인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어떻게든 정당화를 하려는 시도들은 사실은 다 무의로 돌아갑니다. 네. 사회적 분위기란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인어공주가 예고편이나 이런 게 뜰 때마다 해외 쪽 댓글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봤는데, 거기서도 이제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있죠. 거기서 일종의 댓글로 놀이처럼 하는 게, 인어공주하고 전혀 관계없는 다른 영화를 예를 들면은 인어공주가 하늘로 날아올라서 헐크랑 싸우는 그 장면이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아냥이긴 하죠.
그쵸. 비아냥이고 나는 이 영화를 보지 않을 것이며 아무런 관심이 없다를 굳이 관심을 보여주면서 선보여 진짜 주는 거긴 한데 그나마 거기서는 대놓고 우리나라처럼 괴수다 방사능의 영향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이런 식의 댓글을 달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피해 가서 한다는 게 그런 식이거든요. 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거나 해도 다 같이 웃으면서 넘어가는 분위기가 돼 있잖아요. 그런 게 좀 굉장히 위험하지 않은가. 저는 인어공주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작품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한국인들의 어떤 이 추악한 면을 드러내 보여줬다는 데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네.